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밤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에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간사 협의를 통해 예산 수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당초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됐지만 여야가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며 필요 재원은 기존보다 4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조 6천억 원을 국채로, 나머지 1조 원은 기존 예산을 조정해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자는 입장이어서 여야 이견으로 예결위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통합당 역시 오늘 중 추경안 처리에는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오늘 추경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실무 작업을 감안하면 저녁 늦게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상임위들은 잇따라 전체 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께 총선 약속을 지키게 됐다면서도 재난지원금은 일시적 비상대책이라며 3차 추경을 준비하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에 과감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고소득층 기부를 유도할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과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N번방 방지법 등도 함께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명입니다. 하루 10명 안팎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주요 관광지에 방역 물품을 비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초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명입니다. 대구에서 3명, 경기 2명, 충남 1명, 공항 검역 과정에서 3명이 확진됐습니다. 9명 중 해외 유입 관련이 5명으로 파악됐고 누적 확진자는 1,761명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관광시설 안전수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에 방역 물품을 비치하고 야외 관광지에 특별 방역이 실시됩니다. 주요 관광지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해 이용자들의 발열 상황을 체크하고 유증상자는 관할 보건소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내일부터 입도 검역을 강화해 발열 감지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호텔과 리조트, 음식점 등 개인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소독을 하고 입장 시 발열 체크를 실시하는 업체에 방역 물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대구와 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를 내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치료센터를 국제 기준에 맞게 표준화해 해외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38만 명의 미등록 외국인들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비용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앙임상위원회는 완치자 중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감염력이 없는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됐을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즉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됐거나 다시 감염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추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초로입니다. 네, 지역별로 신규 확진자를 보면 경기 2명, 대구 3명, 충남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입니다. 서울, 인천에선 추가 확진자가 없었고 경기도에서만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뒤에 재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2명입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고 경기에서는 2명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해외 유입 관련, 다른 한 명은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로써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1,402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선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이달 18일 퇴원한 41살 여성이 자가격리 권고 해제 전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성남 은혜강 신도인 34살 남성이 완치 판정을 받고 이달 11일 퇴원했으나 어제 다시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 만큼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병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에서도 20대 여성이 퇴원한 지 14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이달 26일 미국에서 입국한 21살 여성이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발열과 근육통 등 관련 증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최신 대응 지침에 관한 정보를 시민과 현장 요원에게 제공하는 코로나19 지침 검색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으면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과 격리 해제 기준 등 방역당국에서 제공하는 최신 지침 100여 건을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대구 경북은 대구에서만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름 넘게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보규 기자, 대구 경북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3명입니다. 대구에서만 3명 발생했고 경북은 없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어린 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동반 입소한 뒤 퇴소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영남대병원 확진자 병동에 근무하는 파견 간호사들입니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모든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진행 중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25살 간호사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신천지 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뒤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확진자를 격리 치료해왔던 전국의 15개 생활치료센터가 오늘로 모두 운영을 종료합니다. 대구 중앙교육연수원과 영덕 삼성인력개발원은 오늘 오후 입소 환자 46명이 병원을 옮기거나 귀가하면서 생활치료센터의 역할을 마무리 짓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난달 2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지침 변경에 따라 기업체와 공공기관 연수원, 대학 기숙사 등을 비워 운영돼 왔고 지금까지 코로나19 경증 환자 2,800여 명을 격리 치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 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어린이 특집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질문을 듣고 답을 해준다고 하는데 시작되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코로나19 현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신규 확진자는 9명인데 앞서 이수민 기자의 보도를 보면 완치돼서 퇴원했다가 재확진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네요. 네, 막상 이 당사자가 되면 완쾌돼서 분명히 퇴원을 했는데 다시 또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이 확진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양성자의 현황을 일단 보면요. 어제 기준으로 277명입니다. 예. 전 연령대에서 이 재양성자가 고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20대에서 23%로 가장 많았고 50대, 30대, 40대 순입니다. 그리고 10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이하도 있고요. 골고루 이 연령별로 나오는데 오늘 이 재양성에 관해서 계속 이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재양성은 이 불활성화된 바이러스 검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활성화됐다는 것은 결국 바이러스가 살아있지 않은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재양성이 그런데 확진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현재 유전자 증폭 검사 기술의 한계 때문에 양성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는 재양성이라도 완쾌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추측들, 뭐 재활성화된 것 아니냐, 또 재감염된 것 아니냐 이런 건 얘기가 있었는데 재활성화나 재감염은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중앙임상위원회는 얘기를 했고요. 기존의 이 바이러스의 조각들이 나오는 현상이다라는 기존의 추측들을 갖다가 지지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걸리고 난 뒤에
이제 면역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시 재감염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 생체 내 면역력이 첫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에 한 달 이상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동물 실험 결과를 인용했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된 뒤에 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이 항체가 생기는데 일단 몸속에서 한번 생성이 되면 한 달 정도는 면역력이 유지돼서 다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오늘 언급을 한 겁니다. 한 달 뒤는 어떻게 됩니까? 또 그에 대한 연구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장의 브리핑이 지금 곧 시작될 모양입니다. 현장을 좀 연결해 볼까요? 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금 브리핑이 시작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저희 보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약 3시까지 대구시와 경기도 어린이 기자단 그리고 국민소통단 자녀분들이 보내준 사전 질문 중에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단에서 선정한 12개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3시부터는 평소처럼 기자단 사전 질문과 또 현장의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좀 길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동호, 신환희 통역사님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하는 뒤에서 계속 수어 통역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4월 28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정은경 본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61명이고 이 중 해외 유입 사례는 1,061명입니다. 이 중 82.9%인 8,922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9명이었고 격리 해제자는 68명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하고 하였습니다. 어제 확진된 9명의 사례는 해외 유입 사례가 5명이었고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사례가 4명이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는 해외 유입이 60.6%, 해외 유입 관련이 2.4%,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감염된 경우가 11.2%, 그리고 지역사회의 집단 발병이 13.5%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10명이었고 5.9%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5명이었고 유입 국가는 유럽이 2명, 미주가 1명, 중국이 1명, 기타는 일본이 1명이었습니다. 어제 신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대구 소재 영남대 병원 확진자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영남대 병원에서 확진 환자 병동에서 근무했던 의료진 2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파견 근무를 하였던 파견 의료진 1명이 파견 근무 종료 후에 모니터링 기간을 마치고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동일병동 근무자 전수조사 결과 의료진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 방역조치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기준으로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확진자 507명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1,761명의 4.7%인 507명입니다. 남자가 53.6%, 여자가 46.4%였고 연령별로는 0에서 6세가 86명, 17%였으며 7세에서 12세가 125명으로 24.7%, 13세에서 18세가 296명으로 58.3%로 가장 많은 그런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지역 감염, 지역사회 유행이 있었던 대구 지역이 298명, 경북이 46명이었으며 서울이 42명, 경기가 39명 순이었습니다. 전북과 전남은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 중에는 사망자나 중증 환자는 없었으며 507명 중 419명, 전체의 82.6%가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주요한 감염 경로는 신천지 교회 관련된 경우가 211명, 41.6%로 가장 많았으며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117명, 23%였습니다. 그 밖에 해외 유입된 경우가 73명, 14.4%였고 지역의 집단 발생과 연관된 경우가 66명, 13% 순으로 감염 경로가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소아청소년 확진자 중에 격리 해제 후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총 17건으로 재양성률은 3.4%였습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91명에 대해서 임상 양상을 분석한 결과 20명은 무증상이었고 증상의 종류는 기침, 가래, 발열, 그리고 인후통 등의 증상이 가장 많은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아와 청소년들이 우울과 불안감, 그리고 두려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관련된 심리 상담 건수도 증가하는 등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과 보호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와 예방 수칙을 쉽게 설명해주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어질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7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가 무섭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등교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답답함, 짜증, 부감정, 두려움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외국인 경우에도 주로 우울증과 불안증 같은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5명 중에 1명이 있는 걸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기에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키고 키우려면 가정과 학교에서의 배려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위생 수칙과 코로나19 대처 방안을 이해할 수 있게 눈높이로 알려주고 코로나19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도 설명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 사이에서 감염된 친구에 대한 편견과 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주시고 잘하고 있다, 차분하게 함께 이겨내자와 같은 격려와 긍정, 희망의 말을 나누는 것이 아이들의 불안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일부터의 연휴를 앞두고 여행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하지 말고 최소한의 가족 단위로 자차를 이용하여 여행하며 혼잡한 여행지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행 중에도 손 씻기를 자주 하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특히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행 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하며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나 보건소의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보도 설명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어린이 특집 브리핑 설명회를 조금 편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코로나19 유행기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온 나라와 어른들의 배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점과 또 주의하고 지켜야 될 점에 대해서 가능한 눈높이로 설명하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두 분의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대 소아청소년 소아과학교실 최은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균관 의대 삼성서울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김예진 교수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의 자리는 다음 주에 있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주간을 맞아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과 함께 기획하였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듣는다는 생각으로 가능한 어렵지 않게 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직접 초대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 취합된 질문에 대해서 국민소통단 자녀분들이 대신 녹화를 해주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하나하나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어린이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초등학교 2학년 윤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코로나19는 얼마나 작은가요? 질병 이름은 누가 만들었나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호 어린이의 질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가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면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아서 전자현미경을 사용해야만 눈에 보이는 그런 작은 크기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작을지 우리 몸의 구조물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아주 가는 한 머리카락 두께의 약 2000분의 1 정도로 정말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의 이름은 세계보건기구라는 국제기구, 우리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돌보는 그런 기구, 국제기구에서 만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2019년에 유행하기 시작해서 바이러스 이름과 그리고 생긴 연도를 붙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고 붙였고 그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코로나19로 하였습니다. 네. 마이크를.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보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린이의 질문을 들어봤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는군요. 네, 너무 이렇게 귀엽고 또 어린이날 주간을 맞아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게 사실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소아청소년 확진자 분석 결과를 얘기를 해줬어요. 네,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 중에 4.7%가 소아청소년 어린이였습니다. 네. 청소년 환자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6세까지가 한 17%였고요. 12세까지가 2.4%, 24% 그리고 네. 18세까지가 58%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더 훨씬 더 많이 확진된 것을 청소년들이 많군요. 알 수가 예. 있고요.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이 소아청소년에서 사망자도 없었고 중증 환자도 없었다. 이게 중요한 거고 지금 예. 82%가 완쾌돼서 지금 퇴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들은 뭐 확진자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것들도 많았고 신천지 예. 교인 관련된 것도 있었고 해외 유입돼서 확진된 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회복된 뒤에 재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도 한 17건, 그러니까 전체 한 3.4%였는데요. 예. 이건 일반 인구 집단, 그러니까 18세 이상 어른들과 비교했을 때는 한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에서 조금 더 재양성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은 대개 어떤 증상으로 올까 좀 궁금했었는데 한 22%가 무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 기침이 제일 많았고요. 예. 그리고 가래, 발열, 그리고 이렇게 목 넘길 때 침 삼킬 때 목이 아픈 인후통이 그 다음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결국은 이제 소아 청소년, 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써 이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그런 공포감 이런 게 커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또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7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를 무섭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답답하다, 뭐 짜증난다, 그리고 뭐 감정 아무 생각도 안 든다, 무감정,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아이들 사이에 감염된 친구가 만약 있을 경우에 편견이나 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어요, 또 차분하게 함께 이겨냅시다 같은 격려와 긍정, 희망의 말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지금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도 한 17명 정도가 재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재양성 됐다면 그것이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죽은 바이러스가 네, 검출되는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재양성자들은 특별한 증세는 나타나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재양성이 됐을 경우에 뭐 증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확진되는 경우보다는요, 이미 퇴원했지만 이제 방역 당국이 추후 검사 차원에서 추가 추적 조사 차원에서 이렇게 재확진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치료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확진자가 줄면서 지금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1,500명대로 내려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뉴스에서 항상 확진자 얘기만 하니까 뭐 1,761명, 사실 이 확진자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수입니다. 그게 1,593명이니까요. 예. 이 숫자가 이달 말이면 1,000명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아마 예측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병실에 여유가 생기고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더 대응 능력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서울은 20.7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1도, 광주 24도, 대구 25도 등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등 경북 지역은 30도 가까이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같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1도, 대전과 강릉 24도 등 충청과 남부지방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